혼란의 전국시대, 30년 가까이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본사라는 책을 통해 전국시대 당시 일본 역사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던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루이스 프로이스는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입니다. 프로이스는 일본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요 인물들을 접견하면서 일본에서의 기독교 포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프로이스는 자신이 저술한 일본사라는 책을 통해서 16세기 큐슈 지방에서 벌어졌던 노예사냥 및 인신매매의 처참한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대 노예사냥은 다케다, 우에스기, 호조 등의 추부, 간토 지방의 유력 가문에서도 주요 수입원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중요한 재원 중 하나였습니다. 큐슈 지방에서 횡행했던 노예매매와 그 차이를 쉽게 설명드리면, 다케다, 우에스기, 호조 등의 노예매매는 내수용이었고 큐슈 지방의 노예매매는 수출용이었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전쟁이 터지면 잡병, 용병 등의 아시가루들은 침략지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란도리 또는 란보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노예사냥을 해왔던 것입니다. 노예사냥과 인신매매는 전쟁에 참여한 아시가루들의 궁극적인 목표였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큐슈 지방의 노예사냥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의 가고시마현을 본거지로 한 시마즈 가문은 오토모 가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1586년경에는 큐슈 대부분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 오토모 가문은 자신의 영지였던 분고 지방을 빼앗기게 되면서 분고 지방의 농민들은 대규모 노예사냥의 희생양이 되고 마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목에 줄이 감긴 모습으로 짐승같은 취급을 받으며 분고 지방의 농민들과 그 가족들은 희고 지방으로 연행된 후 노예상인들에게 헐값으로 팔리게 되죠. 수많은 노예들을 싼 값으로 확보한 노예상인들은 이 노예들을 시마바라 반도의 다카쿠 일대로 이동시킵니다. 바로 이 일대에서 캄보디아 상인, 태국 상인,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수많은 노예들이 여전히 헐값으로 인도, 필리핀, 마카오 등의 아시아 지방은 물론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남아메리카,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유럽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화약 약 100kg을 노예에 20년과 교환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노예의 가치는 형편없었지요. 대항해 시대가 막을 열었던 16세기, 전세계 노예매매 시장의 네트워크 안에 극동지방의 일본이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젊은 일본 여성만 50만 명이 수출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는 아닙니다. 태합 검지 당시 분고 지방의 인구가 약 42만 명 정도로 보고되었던 점을 미루어 보면 50만 명이라는 노예 숫자는 크게 과장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예로서 가치가 있는 젊은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적어도 수만 명은 해외로 수출되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국시대 당시 카톨릭 신자 다이묘들이 꽤 많았는데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을 것 같은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들 키리시탄 다이묘들은 노예매매에 앞장서고 있었고 로마 카톨릭 역시 일본인 노예 수입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큐슈 정벌을 끝낸 후 일본인 노예의 해외 매매를 강력하게 규제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발령했던 행동 지침 중에 중국, 포르투갈, 조선 등의 일본인 노예 판매를 금지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조선도 일본인 노예를 수입하는 고객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주변국이기 때문에 그냥 적어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흥미로운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신매매의 배후에 로마 카톨릭이 있었고 로마 카톨릭이 키리시탄 다이묘들을 조종해서 일본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에 주목한 히데요시는 카톨릭을 탄압하기 시작하는데요. 로마 카톨릭은 일본에서의 포교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지원하는 등 히데요시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노예 사냥의 무대는 조선으로 바뀌게 되었고 7만에 달하는 조선인 포로들 중 상당수가 헐값으로 필리핀, 유럽 등으로 팔려나가는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면을 만들게 되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수의 양반이 다수의 자국민을 노비로 만들어 부리던 조선이라는 나라 위에 자국민을 노예로 만들어 해외로 수출까지 했던 일본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일본의 해외 수출품 1호는 노예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큐슈 지방으로 여행들 많이 가시죠. 저가 항공의 직항 노선도 많이 신설되었고 해서 한층 가기 편해졌는데요. 아침 시장인 아사이찌로 유명한 요부코에 가시게 된다면 맛있는 오징어 요리를 맛보면서 포로로 끌려온 우리 선조들이 첫 발을 내딛었던 곳이었음을 상기해보기도 하고요. 나가사키에 가시게 된다면 나가사키 짬뽕을 먹고 창업한 지 400년 가까이 된 후쿠사야의 카스테라를 먹으면서 바로 옆 시마바라 반도를 통해 절규하며 해외로 팔려나갔을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을 한번 생각해본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